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이번 주도 중국 증시 이상했다. 뭘 또 관망을 하고 계속 관망을 하고 있는가. 7월 내내 흐름이 안 좋은데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좀 지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중국 증시 관망세가 역시나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관망세가 이어졌다고 하는 건지 바로 지표 볼게요. 우선 일간 거래대금이죠. 이거는 제가 맨날 뒤쪽에서 설명을 드렸다가 이번 주에는 좀 흐름이 약간 바뀌는 부분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간 거래대금이 항상 기준선인 1조 위안을 기준으로 보는데 6월에 내내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7월 들어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이번 주에는 8천억 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요거 좀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 20%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중국 증시에서 관망세, 약간 투자 심리 자체는 6월보다는 약간 위축된 상황,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자, 위안화 환율과 외국인 수급 추이 한번 봐야겠죠. 위안화 환율은 그래도 뭐 달러 강세가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뭐 6.75 위안 선에서 약간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어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위안화 약세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은 지금 분명 생겼어요. 뭐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 자 7월 들어서 이제 보시면 사실 매수했던 날보다 팔았던 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조차도 뭐 이런 위안화 환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익 실현 그리고 중국 증시를 발목 잡았던 부동산 이슈, 실적 그리고 주요 정치 이벤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망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지만 그래도 판 날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관망세가 나타났던 건지 이번 주에 주요 이슈들이 다 몰려 있었어요. 미국 쪽만 해도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졌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FOMC 회의가 개최가 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이어졌고 그래서 이제 뭐 75bp 금리 인상도 이제 불확실성 해소됐다. 금리 인상하면서 하지만 아직 2분기 GDP 잠정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남아있고 애플 실적 발표도 남아있습니다. 중국에서 애플 밸류체인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실적도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그럼 미국 이슈뿐만 아니라 중국도 한번 보시죠. 이번 주 금요일에 중앙정치국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라는 점이고요. 이것도 중국의 하나의 큰 이슈, 정치 이슈죠. 그래서 중국에서 바라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주요 정치적, 뭐 또 경제 주요 회의들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도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어떻게 제조업 경기가 나타날지 여부도 굉장히 민감하게 지켜봐야 되는 이슈 중 하나다. 그리고 계속 작년부터 최근 이제 부동산 이슈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던 헝다그룹의 구조조정에 대한 방안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는 점도 최근에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헝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향후의 부동산 업계가 어떻게 구조조정될지가 좀 가이드라인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계하고 있고 관망하고 있고 지켜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번 주 내내 관망세를 만든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7월 정치국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4월에 먼저 있었던 4월의 정치국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를 잠깐만 복기해보고 넘어간다면 그래도 7월에 나올 얘기들이 어떤 건지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코로나 봉쇄가 길어질 줄 모르고 제로 코로나 방역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4월에 가장 큰 이슈였던 플랫폼 경제에 대한 건강한 발전을 지지하겠다라고 이 뉴스가 장중에 나오면서 당시 빅테크 기업들이 한 10% 이상 막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세금 환급 감세 정책 실시하겠다, 뭐 민생 보장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소비 촉진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봉쇄와 경기가 하강되는 부분들을 2분기 성적표를 본 시점에서 7월에 어떻게 바뀔지 조금 더 강화될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왔었고요. 근데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또 산업의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좀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7월 정치국회의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강화되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7월 29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는 정치국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를 제가 몇 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2022년에 GDP 목표치를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보는 부분입니다. 원래 2022년 GDP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5%였어요. 그런데 1분기, 2분기 해서 지금 2.5%, 상반기 기준으로 2.5%밖에 안 됐고 2분기에는 특히나 봉쇄 때문에 0.4%를 기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5.5%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반기에 모든 정책 끌어다 쓸 수 있을까? 했을 때 중국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너무 과한 목표야 라고 지금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리커창 총리의 입에서도 너무 이거 맞춘다고 애쓰지 마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과도한 정책을 펴지 말아라 라고 계속 워워 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미 이제 이런 정치국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치를 약간은 조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숫자로 딱 박는 5.5% 또는 4%로 바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밴드를 정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밴드는 4에서 5%대. 최대한 4%는 그래도 사수를 해보자 라는 거고 5%까지도 갈 수 있도록 방향성은 분명 가져가겠지만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좋은 양호한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제가 지난주 이번 달 내내 보이차에서 말씀드렸던 중국 경제 하반기 집중 케어 분야는 부동산, 고용, 물가 안정이다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할 거기 때문에 또 얘기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부양, 지금 자동차 쪽으로 더 많이 나왔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조금 다른 분야, 뭐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자재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소비 부양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쓸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에 좀 바싹 기분 좋은 메시지가 나왔던 빅테크 규제 완화 시그널도 하반기에 조금 더 어떻게 변화될지 여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인프라 쪽에서도 분명 착공을 빨리빨리 해라. 우리 지금 돈 다 땡겨줬으니까 지금 돈은 충분히 마련해 놨으니까 빨리 이것들을 실제 인프라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빨리 움직여라 라는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 나올 때는 뭐 단기적으로 인프라 관련주들은 좀 바싹 오를 수는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면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빅테크 규제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그때 이제 4월 정치국 회의 이후로도 계속 이제 관련된 시그널들은 계속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또 하나의 사건,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빅테크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시그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먼저 알리바바 쪽에서 약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슈가 이번 주 내내 알리바바와 홍콩 증시에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들썩했던 만들었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알리바바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 홍콩 거래소에 이중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중 상장을 하는 이유는 중국 본토 자금들이 내려올 수 있는 강구통에 편입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무슨 얘기야?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장용 CEO가 대학교 졸업생 5,800명 정도를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어요.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알리바바나 다른 빅테크 기업에서 지금 규제도 굉장히 심하고 돈도 못 버니까 감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하반기에 5,800명, 특히나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5,8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어때요? 정부의 방향 중에 큰 그림 중에 하나, 고용 안정. 그리고 지난번에 2분기 성적표를 봤을 때 16에서 24세 젊은 층들의 실업률이 거의 20% 가까이 나타났다. 이거 굉장히 걱정거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알리바바가 먼저 나서서 5,8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정부가 하려고 하는 방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응해 줄게 라고 하는 시그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빅테크의 발전과 지원을 더 높이기 위한 알리바바의 뭐 큰 그림일 수도 있겠고 또 뭐 중국 정부와 얘기가 잘 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이중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점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뭐 이중 상장이 뭐고 2차 상장이 도대체 뭐길래 갑자기 이건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을 거예요. 저도 약간 헷갈렸어요. 그런데 이중 상장과 2차 상장의 개념이 좀 달랐더라고요. 그리고 알리바바는 현재 홍콩 시장에 2차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1차 상장은 어디? 미국에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상장은 미국을 이제 먼저 필두로 해서 2차 상장 뭐 빨리 진행을 하려고 심사 기준을 굉장히 완화시켜줬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홍콩 들어올 때 2차 상장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점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중 상장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다른 개념이냐? 미국 1차, 홍콩도 1차, 그냥 각자 독립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A주, H주 지금 다 각자 각 거래소에 따로따로 그 거래소변의 상장 제도에 맞춰서 상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미국과 홍콩 따로따로 그냥 상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2차 상장은 1차를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서류 절차라든지 이게 좀 담보가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서류라든지 절차가 많이 완화되고 단축된 거였는데 지금은 홍콩 증시에서 똑같이 신규 상장하는 절차를 밟아서 홍콩에 다시 상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에는 결국 강구통 편입이 가능해진다. 그럼 향후에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많이 사겠죠. 알리바바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가치는 사실 본토에서 조금 더 알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노리고 기대하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계속 제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알리바바는 그냥 H 항생지수라든지 그냥 주요 지수에만 들어가 있어서 패시브 자금들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먼저 강구통에 들어가져 있는 텐센트나 메이투안, 쿠아이쇼를 먼저 미루어 봤을 때 최근 20거래일 기준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막 해봤거든요. 강구통 거래대금, 평균 거래대금 중에서 텐센트, 메이투안, 쿠아이쇼, 그러니까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 기업의 수급 비중이 매수에서 거의 한 텐센트만 20%를 차지해요. 그리고 메이투안도 한 15% 넘더라고요. 쿠아이쇼도 한 15%. 이거 세 개만 합쳐도 거의 강구통 수급의 한 50% 가까이 이렇게 빅테크들을 많이 사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알리바바만 지금 이 수혜를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바이두도 그렇고 뭐 징동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강구통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텐센트, 메이투안, 쿠아이쇼 같은 수급적인 수혜를 분명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점을 기대하고 바꾸려고 하는 작업들이 이제 진행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알리바바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 이런 호재가 있고 이게 하나의 빅테크의 중요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으니 이거를 한번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알리바바를 이렇게 이중 상장 시켜주는 이유는 홍콩 거래소도 조금 더 가치를 높여주고 빅테크에 대한 완화 시그널도 약간 애둘러서 표현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봤을 때 빅테크에 대한 완화 시그널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지를 계속 보자, 지켜보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관망세는 언제 끝날까요? 이제 우선 7월 말이 거의 피크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8월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정치적인 것보다는 8월에는 각 주요 기업 실적별로 실적 확인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가 더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시즌이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자동차 쪽이 타격이 덜해요. 자동차, 태양광 이런 쪽이 좀 괜찮은 것 같고 백주 이런 쪽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본인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으면 꼭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시즌이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정치 그리고 부동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완화되는 시그널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화되는 시그널을 가져가면 하반기에는 이 정책적인 힘에 더불어서 그래도 조금 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월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지금 해소되어 가고 있고 불확실성이 없어져 가고 있는 중간 단계로서 8월에는 실적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반등이 가능하니 다시 한번 중국 증시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하면서 오늘은 보이는 차이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